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의 분홍한국사 쌤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5강 이모곤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유튜브 설명 더 보기를 누르신 다음 연결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간은 여기 써있는 1881년부터 1884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여기 써있는 흥선대원군, 그리고 이 사람의 며느리였던 중전, 명성황후라고 하죠. 중전 민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게 될 공간은 여주 장호원이라는 곳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물포라는 곳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역사 2교과서의 천재, 제약사, 미래엠, 비상, 두산, 쪽수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은 이모년 1882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 배경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근대화 정책,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는 정책의 하나로 1880년에 만들어진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6글자입니다. 네, 통리기무아문인데요. 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이래로 이제 청나라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수신사 이런 걸 보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새로운 형식의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기군은 일본인 교관이 이제 훈련을 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기군의 반대되는 신식군대의 반대말인 구식군인 옛날 방식의 군인은 이었던 오군영은 2개의 영으로 축소가 됐고 13개월치 월급이 미지급되면서 이 군인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의 하층 및, 그러니까 도시의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인들의 상업활동이 전개되면서 힘들어졌어요, 살기가. 그래서 구식군인들과 함께 봉기,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 전개 과정을 보면은 궁궐을 습격하여 급료 담당자, 월급 담당자인 민겸호, 민을 굵은 글씨로 해놓은 이유는 중전 민씨와 같은 가문이어서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구식 군인들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전이었던 명성황후는 이 구식 군인들의 난을 피해서 경기도 여주의 장호원, 서울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이제 호위무사 등이 엎여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구식군인들의 난이 커지니까 임금이었던 고종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흥선대원군이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은 다시 권력을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며느리의 가문이 민씨 가문이 추진했던 개화 정책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뭘 원래대로 되돌리냐면 개화 정책의 전면 백지. 백지는 없었던 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식 군인으로 만들었던 별기군을 폐지하고 개화 정책의 총괄 기구였던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청나라랑 일본은 조선에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으니 우리가 한번 가볼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중에 청나라 군인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게 되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했고 이때 고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닫자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1873년에 이제 고종이 10살 더 먹고 아버지, 이제 제가 직접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명성황후 민씨 가문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나라의 문을 열자라는 사람이어서
1876년에는 개항을 했고 1880년에는 통일기무화물을 설치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으니까 이 정책들을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의 문을 닫자라고 했던 대빵,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고, 그 정도 이제 와이프까지 저 멀리 도망갔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던 건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나라의 문을 닫자라고 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도 당연히 싫어하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면서 다시 민씨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무군란을 계기로 잠시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라는 보기가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무군란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이무군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 내정은 아내 정치를 간섭하던데 왜 심해졌냐면 지금 임금의 아버지를 납치해 갔잖아요. 그래서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자기네 사람이었던 마젠창, 청나라 사람인 마젠창을 니네 조선의 정치를 어드바이스, 조언해줄 사람으로 보낼 테니까 이 사람 말 좀 잘 들어.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로 조언을 해줄 사람으로 멜렌도르프. 이 멜렌도르프는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청나라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문으로 보낼 테니까 얘네 말 잘 들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배상을 요구하면서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우리가 오늘 가게 될 공간인데 지금 인천광역시 끝쪽에 붙어있는 포구 이름입니다. 제물포 조약에서는 어떤 내용의 조항이 있었냐면 야, 우리나라 일본인 교관 살해당했으니까 그리고 많이 다쳤으니까 돈 줘 라고 해서 배상금 지급을 명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 일본인 외교관들이 사는 곳 건물에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안 되겠어. 일본군을 주둔시킬 테니까 너네가 그 비용도 대고 허락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군이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한성에 머무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조약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청나라랑 일본은 우리나라를 두고 주도권 경쟁을 시작하게 되고 이거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1894년까지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 이게 두 번째 결과였고요. 세 번째 결과는 개화파가 분화되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나라의 문을 열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라의 문을 닫자라는 사람만 있었는데 1880년 이후로 주도되었던 이 개화 정책의 속도를 두고 누구는 너무 빠르다, 누구는 너무 적당하다, 누구는 너무 느리다 이런 생각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밑에 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곤란의 계기로 개화파는 이렇게 둘로 분화가 돼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나라의 문을 열자라는 사람이고 이거에 대비되는 사람이 나라의 문을 닫자, 위정척사파였지요. 왜 이 바를 정자였는데 성리학 이외에는 다 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다 싫어. 그래서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항일의병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지요. 대표적인 사람은 외항일체론을 주장했던 최익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위정척사파랑 대비되는 사람을 개화파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들도 둘로 구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쪽은 머리랑 손, 사상이랑 기술 중에 사상은 조선의 것 그대로 두고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합니다. 한쪽은 머리랑 손, 기술 중에 받아들이는 김에 한꺼번에 다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천히 해가지고 온화한, 여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급진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하나만 바꾸자, 얘네는 빠르게 두 개 다 한꺼번에 바꾸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온건개화파는 우리의 전통은 지키면서 이게 사상에 해당하고 성리학에 해당합니다. 전통은 지키면서 서양의 문물 중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김윤식, 김홍집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중국, 당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청나라의 양문동은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영국한테 1840년에 아편 전쟁에 패배하면서 강제로 개항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청나라에서도 머리랑 손이랑 다 바꿀 건지 아니면 머리는 그대로 두고 손만 바꿀 건지 이제 분화가 됐었는데, 이 양문동은 서양의 무기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근대화 운동이었어요, 청나라에. 근데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조선도 개화를 하자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온건개화파였습니다.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전통적 사회질서,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천천히 개혁하자라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군사기술만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바뀔 수 없어. 급진. 바꿀 때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데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까지도 수용해야 돼. 대표적인 사람은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는데, 이 메이지 유신은 일본에서 서양에 여기 써있는 것처럼 기술, 사상, 제도까지 다 받아들여서 일본을 근대화시킨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일본처럼 한꺼번에 다 바꾸자라는 사람들이 급진개화파입니다.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여서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바꾸자. 예를 들면 민주주의 같은 사상까지 받아들이자. 그래서 의회 같은 것도 설립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꿔봅시다 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선으로 본다면 얘네는 아예 문을 닫자. 여기는 아예 문을 열자인데, 온건개화파는 하나만 열자, 급진개화파는 둘 다 열자였고요.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게 기술이고 둘에 해당하는 게 기술과 사상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22회 36번 문제고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남병, 어지러운 병사들이 창덕궁에 밀어 닥쳤는데 수문장,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를 막아내지 못하여 궐 안으로 침입하였다. 왕은, 고종은 급히 대원군의 입궐, 궁궐로 들어오세요 라고 명하였다. 대원군은 곧 무위대장, 호위무사를 동반하여 입궐하였다. 서상조가 아래기를 근래 최근에 듣자 하니 중전께서 별난, 어지러운 난에 대처하시어 누추한 곳에 은신해 계신다고 하니, 아까 여주 장호원으로 피신했다고 했죠. 삼가 바라건대 수소문하여 의장을 갖추고 의복과 복장을 갖추고 예법에 따라 왕후의 자리로 맞아들이소서 하니, 왕이 널리 찾아서 맞아들이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였다. 이 중략 부분에 있었던 일로 가능한 건 누가 납치되는 거겠네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홍범 14조가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1895년 1월에 제2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번 우정국, 우체국입니다. 우정국을 새로 만드는 축하 파티를 계기로 일어난 건 갑신정변입니다. 3번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거 맞지요.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유생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위정척사파의 운동을 고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최익현의 외양일체론도 있을 수 있고 영남 만인소 사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 5번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1884년의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43회 32번이고요. 다음 서술형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가나 조약이 체결된 공통적인 배경을 서술하시오입니다. 가는 제3관 조선국이 지불한 5만원은 피해를 입은 일본 간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준다. 제5관 일본 공사 간에 일본군 약관명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가는 재물포 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교역하는 경우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왜 양화대교라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와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내지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와 대비되는 육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나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1880년대에 맺어졌던 조약 중에 양화진이랑 서울로 외국 상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공통적인 배경은 2번입니다. 일단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표하였다. 1번 문제에도 있었죠. 이거는 1895년 1월 2차 갑오개혁 때 일이고요.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이건 1884년의 일입니다. 4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건 1885년의 일이고요. 유계준이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한 건 이 거문도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둘 다 1882년에 맺어졌고요. 우리나라에 더 불리하게 맺어지게 된 조약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 6강에서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